부인은 마치 힐문하는 듯한 엄한 표정으로 손님에게로 다가오더니 앉으라는 말도 않고 다짜고짜로 묻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다름이 아니라 부인께서도 잘 아시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에게 관련된 일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하고 베르호찌는 말을 꺼냈으나 드미트리의 이름을 입 밖에 내자마자 돌연 부인의 얼굴엔 심한 초조의빛이 떠올랐다. 아, 나는 대체 언제까지 그 무시무시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건가요? 하고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아무런 안면도 없는 부인을 찾아와서 더욱이 이런 시각에 집으로 와서 귀찮게 군다는 것은 실례가 아닐까요? 게다가 그 용건이란 게 3시간 전에 이 응접실에 와서 발을 구르며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간 바로 그 사람의 일이라니 참 어이가 없군요. 점잖은 집에 왔다가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똑똑히 들으세요. 난 당신을 고발하겠어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자, 당장 나가주세요. 난 자식을 거느린 어머니란 말이에요. 나는 당장에 나는 죽이려 했다고요. 그럼 그는 부인까지도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어머나, 그럼 그 사람이 벌써 누군가를 죽였단 말이에요. 홀라꼬바 부인은 귀가 번쩍 뜨인 것처럼 물었다. 부인, 제발 30초가량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간단히 모든 사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베르호찌는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오늘 오후 5시경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나한테 와서 10루블리를 빌려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돈이라곤 한 푼도 가진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9시에 그는 손에 100루블리 지폐 뭉치를 아마도 2,000 내지 3,000루블리는 될 것입니다. 보란듯이 들고 우리 집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의 두 손과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 같더군요.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그것을 홀라꼬바 부인에게서 얻어왔다고 부인께서 금광인가 어딘가에 가는 조건으로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홀라꼬바 부인의 얼굴에 갑자기 심한 병적인 흥분의 빛이 떠올랐다. 아, 저걸 어쩌나.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하고 부인은 손뼉을 탁 치며 외쳤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일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어서 빨리 달려가 보세요. 빨리 가서 그 노인을 구해 드려야 해요. 어서 그 사람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보세요. 부인, 실례의 말 같습니다만 부인께서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단 말씀이지요. 확실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돈을 주시지 않으셨죠. 준 일이 없어요. 주지 않았어요. 깨끗이 거절해 버렸지요. 그는 돈의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이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화가 나서 발을 쾅쾅 구르며 뛰쳐나가더군요. 게다가 나한테 막 덤벼들려고까지 해서 난 깜짝 놀라 얼른 피해버렸답니다. 당신에겐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으니 죄다 말해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내게 침까지 뱉었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건 그렇고 내가 어째서 이렇게 서 있을까? 자, 이리 앉으세요. 용서하세요. 내가 그보다도 역시 달려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셔서 그 노인을 무서운 죽음에서 구해줘야 해요. 그렇지만 이미 죽고 난 후라면 어떡하죠? 아, 하느님 맙소사, 정말 그렇군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는 동안 그녀는 베르호친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그와 마주 앉았다. 베르호치는 간단하지만 꽤 명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적어도 오늘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대해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또 조금 전 페냐를 찾아갔던 일과 절구공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런 상세한 이야기는 그렇잖아도 흥분에 휩싸여 있던 부인을 극도로 자극시켰다. 부인은 줄곧 찢는 듯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곤 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난 이렇게 되리라는 걸 처음부터 예감하고 있었답니다. 내게는 그런 면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까요. 내가 예상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실이 되어 나타난답니다. 나는 그 무시무시한 사내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언젠가는 끝내 나를 죽이고야 말 것이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 뭐예요. 그 사람이 날 죽이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건 하느님의 손길이 날 보호해 준 덕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날 죽이기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순교자 성 바르바라의 유물인 성상을 바로 이 응접실에서 그 사람의 목에다 걸어주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그 순간 나는 죽음 바로 옆에까지 가 있었군요. 나는 그 사람에게 바싹 다가서 있었고 그 사람은 내게 목을 길게 내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뾰트로 일리치, 실례지만 당신 성함이 뾰트로 일리치라고 하셨죠. 나는 기적이란 걸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성상과 그 의심할 여지 없는 기적에는 나도 동요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에요. 당신은 조시마 장로의 얘기를 들으셨나요? 하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군요. 그렇지만 그 사내는 성상을 목에 걸고도 내게 침을 뱉었으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침을 뱉었을 뿐 날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리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당신 생각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베르호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는 이제 곧장 경찰서장에게로 가서 모든 일을 알리고 그 뒤의 처리는 그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나도 미하일 미카르이치와 잘 아는 사이랍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에게로 가야 해요. 뾰트로 일리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잘 돌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 생각해내실까? 내가 당신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나도 경찰서장과는 각별히 친한 사이니까요. 베르호치는 그대로 선체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고집불통인 부인 곁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 달아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부인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주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를 붙들고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건 그렇고 뾰트로 일리치 하고 그녀는 두서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당신이 거기 가서 보고 들은 일을 나한테 와서 죄다 알려줄 수 없을까요? 어떤 사실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고 그가 어떤 선고를 받을 것인지 우리 러시아에는 사형이란 게 없다지요. 어쨌든 꼭 와서 알려주셔야 해요. 새벽 3시라도 4시라도 4시 반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잠이 깨지 않거든 하인들에게 흔들어서라도 깨우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오늘 밤 잠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나도 당신과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부인께서 드미트리에게 돈이라곤
한 푼도 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손수 몇 자 적어 주실 수 없을까요? 혹시 소용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러고 말고요. 홀라코바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책상 앞으로 급히 달려갔다. 당신이 이런 사건을 그야말로 능숙하게 다루시는 데에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군요. 당신은 이 고장에서 일 보고 계시다고요. 난 당신 같은 분이 이 고장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짓거리며 그녀는 편지지 반장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었다. 나는 오늘 그 불행한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까라마조프에게 어쨌든 그가 불행하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3,000루블이란 돈을 빌려준 일이 절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돈을 빌려준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룩한 이름으로 이를 맹세하는 바입니다. 홀라코바. 자, 다 썼습니다. 부인은 페르호친 쪽으로 획 돌아섰다. 자, 어서 가셔서 그 사람을 구해주세요. 당신으로서는 아주 위대한 공적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3번이나 성호를 그어주었다. 그러고는 그를 따라서 현관까지 달려 나와서 수선을 떨었다. 당신에게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제일 먼저 나를 찾아오신 데 대해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째서 여태까지 당신을 만나 뵙지 못했을까요? 앞으로도 저희 집에 자주 들러주시면 언제라도 반갑게 맞아드리겠어요. 당신이 이 고장에 근무하고 계신다니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군요. 어쩌면 그렇게도 무슨 일에나 빈틈이 없고 머리가 잘 도실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당신을 위해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아, 정말이지 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요. 난 젊은 분들에게 반하다시피 한 사람이랍니다. 젊은이들이야말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러시아의 초석이에요. 러시아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자, 어서 가보세요. 어서. 그러나 페르호치는 이미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부인이 그를 그렇게 빨리 놓아주었을 리 만무하였을 것이다. 그래도 홀로코바 부인은 그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처럼 불쾌한 사건에 끼어든 데 대한 그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가볍게 하여 주기까지 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람의 치밀한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부인은 아직 그리 늙어 보이지 않던 걸 그는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늙기는커녕 그 집 딸이 아닌가 잘못 생각할 정도였어. 한편 홀라코바 부인으로 말하면 이 젊은이에게 홀딱 반하고 만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재치가 있고 어쩌면 그렇게 치밀할까. 그런 젊은이는 요즘 어지간해선 찾아보기 힘들지. 게다가 그동이 점잖고 용모도 단정하고 요즘 젊은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젊은이는 한번 보여주고 싶군. 이럭저럭 부인은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거의 잊고 있었는데 잠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자기가 죽음 바로 가까이까지 갔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자 아이 무서워 하고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깊고도 달콤한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건 그렇고 만약 이 젊은 관리와 아직 과히 늙지 않은 미망인과의 뜻하지 않은 대면이 결과적으로 보아 이 정확하고 민첩한 젊은이의 출세의
터전이 되지 않았던들 필자인 나로서는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술하려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읍내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나 역시 까라마조포의 형제들에 관한 긴 이야기를 끝낸 다음 이 사실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